와. 저거 뭐 많았다면 뭐 답이 없지 뭐. 그냥 저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 만났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육구 닫고 그 다음에 시간 기다려야지. 헬기보다도 더 좀 무서운 존재가 될 것 같아요. 미군으로부터 F-35 스텔스기 그리고 뭐 폭격기, 스텔스기가 들어오면 북한이 상당히 긴장해요. 공군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가 그거를 두려워하죠. 완전히 그 폭탄 자폭인 거예요. 자폭을 하라는 거죠. 이거는 스텔스기가 아닙니다. 요게 저게 퇴역을 하냐 마냐 하는 그런 비행기 같은 거 아니에요? 장갑 차수. 이야. 아잡 났네. 와. 이야.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우리 탱크 병인데 포알이 기중하니까 포신에다가 23mm 기관포를 삽입한단 말이에요. 비행기 총알 가지고 우리가 탱크 포알 대신해서 훈련했거든. 훈련을 할 때? 네. 훈련할 때. 그 바위돌에다 쏘거든? 네. 그때 이제 기총탄을 내리꽂히는 거 보니까 저건 장갑차가 길어 10mm 두께 철판인데. 그렇죠. 고사총 14.5mm 맞아도 아주 벌둥지처럼 되는데 저 기총탄을 맞으면 뭐 같지. 이게 폭격기도 아니고 저게 전투기도 아니고 이런 캐릭터가 지금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. 난 저런 화면 보면은 미군이 저 이란전에 저런 걸 보낸 거 보면 뭐 아까워서 한 번 했을 수는 없는데 저 이란이가 두들겨 맞으라고 별로 신형 같지는 않은데. 저거는 대공 공중 이거 뭐죠? 대공 미사일이라던가 이 대공망이 약한 지역에 갈 수 있는 거고요. 저거는 아마 스텔스에 잡힐 거예요. 일단은 북한에서 가르칠 때 비행기가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있거든요. 탱크도 비행기 앞에서는 좀 많이 좀 두려워하는 존재고, 그리고 레이더 이거를 좀 배웠었는데 그때 교관들이 그런 말을 해요. 적 상대 비행기는 레이더를 볼 수 있는 이 범위가 엄청 크다.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걔네가 먼저 우리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튄다. 그래서 공중전에서 상당히 열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. 육군을 지원 사격해주는 네. 그런 역할에 있는 A-10이라는 중간에 이제 퇴역시키려고 했으나 군인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적군한테 주는 위압감이나 소리를 들으셨죠? 그 소리. 그리고 저기 비행기가 철갑탄을 싣고 다닌다는 소리야. 이제 보니까 포탑이 공중에서 맞았는데 포탑이 완전히 그 파괴되는 거 보면 30mm라고 하셨죠, 저게? 30mm 쏘는데 30mm도 이게 총탄의 그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. 저 포탑이 200mm인데 저게 이제 흔들릴 정도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야, 저게. 제가 보건데 이거는 헬기보다 좀 그거보다 더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헬기는 작은 면적에 내렸다 올랐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, 저거는 비행장이 필요로 해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 공격력에 있어서는 헬기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. 그 기동성도 그렇고 네, 저거 속도가. 그런데 저거 무슨 철갑 미사일 분명 배에다 차고 갔다가 미사일도 찰 거예요. 근데 저거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닌가. 저 싼 가격에. 저거 뭐 많았다면 뭐 답이 없지 뭐. 그냥 저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 만났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육구 닫고 그 다음에 시간 기다려야지. 근데 저걸 뭐 북한도 그 고사기관총 14.5mm가 있거든. 중국 탱크는 대호19는 12.7mm거든. 절대로 항공을 저 비행기 저렇게 다니는 걸 잡으라는 거 아니고 나를 향해 내리꽂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위협사격 해라 그거지. 그렇게 그 교육도 그렇게 한다고.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비행기 조준하고 뭐 따라가고 이건 없거든. 일단 탱크에서 비행기를 이거를
시야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탱크가 작잖아요. 이렇게 그럼 작아서. 그렇게 보일 정도로 조공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지. 네. 예, 그게 안 맞아. 여하튼 안 맞아. 북한에 이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미크 23이라는 계열의 비행기가 있는데, 근데 실제 이렇게 뭐 사격 훈련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거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. 못 봤어요. 미크 21은 종종 훈련하고 하는데 미크 23이 올라가서 뭐 하는 거, 이걸 못 봤어요. 미크 21부터 초음속 전투기로 구분을 해요.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 잡는 총 있잖아요. 화승총으로 쏘는 거는 미크 21부터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. 그걸로 못 잡을 거예요. 미크 21은 그냥 공대공 전투를 위해서 대체로 존재하는 거고, 그리고 미크 23, 25라는 기종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미크 21보다 더 많은 이제 화력을 가지고 올라가서 지상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던 바 있습니다. 뭐 북한군이 글쎄 본다고 가상하면 볼 수는 없겠지만 본다고 가상하면 지금 아무리 그 현대 시대라 해도 이 정도 무기만 봐도 떨릴 건데 이거 바로 떠서 바로 사격하니까 바로 녹아버리잖아. 탱크로 뭐 이거. 근데 뭐 탱크 위에 기갑 전력이 뭐 철갑이 뭐 경고하면 얼마나 더 경고하겠어요. 탱크를 저렇게 녹여버리는 정도면 겁이 나지. 조공 비행하면서 저런 거. 사실 정말 무섭지. 저 비행기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네, 방공망이 있는데 들어간다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볼 수는 없죠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육군이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라면 상당히 두려운 존재가 되겠죠. 얘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F-35, F-22 이런 애들이 먼저 들어가서 전파방에 다 파괴해버리고. 육군만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얘네가 투입될 가능성이 네, 아마 그런 상황에서 투입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헬기보다도 더 좀 무서운 존재가 될 것 같아요. 북한군이 아직도 그 2차 세계대전 쓰던 그 천으로 만든 비행기 그것도 장점이 있잖아. 그거 시동 끄고 정찰 비행을 수림 속으로 한다고 해서 북한군이 아직도 그걸 육전대 훈련도 사용하고 있더라고. 우리 주변에 보니까. 네, 제가 그 부대에 여러 번 가서 그 비행기도 좀 많이 좀 만져도 보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안둘 이렇게 불러요. 네, 근데 그게 안둘이라는 게 AN 이렇게 이거를 다시 부르면 안 이렇게 되거든요. AN2기인데. 근데 그 비행기를 사실 요즘 전쟁에서 사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. 근데 당장 그게 북한에서 전투력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뭐 고철덩어리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,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군인들을 뭐 제대시켜서 집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. 걔네 청년들 다 붙잡아 놓고 뭐 일이라도 시켜야 되니까 그냥 부대를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. 걔네는 이제 논리대로 말하면 DMZ 근처까지 와가지고 엔진 끄고 이제 활공해서 날아가겠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날아 들어오는 걸 가만 놔두겠냐 하는 거예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 비행기가 전파에 안 잡히잖아. 전파에. 천이니까 완전 스텔스인 거예요, 지금. 전파에 안 잡힌다는 거는 옛날에 했었던 그런 논리일 거예요. 근데 지금 현재는 작은 드론까지, 새까지 다 잡히는 거. 이젠 기술이 그에 맞게 기술이 쭉 다 올라와가지고 작은 골판지 드론 날아가도 그게 레이더에 걸리게끔 이제 이런 게 다 만들어지고. 근데 이제 화면 보니까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낮은 조공 비행을 하면 네. 그 비행기 그 공중대 공중 그 전에서도 좀 아무리 속도 빠른 비행기는 선해 반경도 커야 될 거고 얘를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이제 이 비행기요? 예, 이 비행기 보니까 이제 탱크 때리는 거 보니까 저게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사각지대. 저게 장점이 있으니까 미군에서 퇴역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. 거죠. 근데 유용하게 썼네. 아주 위협스럽네. 그렇죠. 예. 뭐 이란이라든가 이 지역의 방공망이 다 파괴됐다면 이란에 저게 날라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공포라고 할 수 있죠. 저거. 대부분 세계에서 운영되는 비행기가 미국으로 다 가요. 그리고 화물기나 그리고 이게 여객기나 이런 게 미국의 회사들에서 만든 그게 많다 보니까 미국의 내바다주로 다 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비행기 무덤이라고 있어요. 비행기 무덤 또는 비행기 뭐 정류장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보면 그냥 미국이 현재 운영하는 전투기를 다 빼고라도 그게 숫자가 엄청 많아요. 몇 천 대가 돼요.
그런 비행기, 즉 비행기 다 이게 소모돼도 거기서 가져다 쓰면 돼요. 왜 부인들은 얘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? 지상전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화력이 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. 개인대 이렇게 1대1로 보병들이 싸울 때. 그때 화력 지원에서는 저만한 비행기가 없을 것 같아요. 혹시 아날로그식 돼서 좀 다루기 쉬운 측면도 있지 그럴 수 않습니까? 있어요. 우리가 네. 옛날에 그 과기술 탱크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랬거든. 왜 러시아식보다 중국 띄워싣고 관리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하거든. 그런 그 직접 다루는 군인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건 것 같아요. 비행기를 직접 가서 딱 보고 전장에 가서 실제 보면 이게 체감이 탁탁 되어올 텐데 그러진 못하니까 우리가 한계는 있네요. 원래 군사 기술이 과기술이 뒤떨어진 북한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. 재래식 무기가 저 현대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. 아, 그렇죠. 그 주장하는 거. 네. 그래서 현대전이 못 잡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네. 거니까 퇴역시키지 않고 그걸 오래 쓸 수 있는 그걸 장점으로 또가들이 부각한단 말이죠. 그렇죠. 속이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동 국가에서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뭐 로켓이랑 발사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체 아이언돔 이걸 사용해서 다 요격을 하는데 거기는 하도 거리가 멀어서 이 로켓 같은 걸 쏘는데 남북한의 상황에서는 북한에서 재래식 포를 쏘면 포탄을 요격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은 있고, 이제 현대전은 EMP탄이라던가 이 전자전 이런 데서 모든 반도체 소자가 이제 탱크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EMP탄 같은 걸 발사하면 대부분 전자장비가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.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재래식 무기 이런 데는 이런 전자장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런 데는. 그런 거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돌려가지고 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죠. 뭐 현대전에서 몽둥이 들고 하는데 또 그거 막을 그것도 조금 답답하긴 한데 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정답이라고 곱씹어 말할 수 있는 건 선제 타격인 것 같아요. 네. 상당히 북한적인 마인드입니다. 네, 그렇지. 우리 저기 수령의 군대에서 오래 복무하시더니 아니, 멀리 어디 갔네?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야. 거기서 전국 교육받은 나는 무자비해. 선제 타격의 영향이 너무 크죠. 네. 군대로서는 뭐 내가 적가봐지 뭐 아주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근데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 가끔 네. 내가 젊어지거든.